힌지, 창호 및 유리공사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창호 및 유리공사. 자, 먼저 1번 창호의 종류 중 개폐 방식이 한 분류. 어떻게 문을 열고 닫느냐 했죠? 그러면 보통 뭐가 있습니까? 미닫이가 있을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문을 무슨 여닫이, 열고 닫는 거, 여닫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문이 이거죠. 안팎으로. 보통 여닫이는 한쪽으로 안으로 열리든 밖으로 열리든 이렇게 하는데,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문이 뭐다? 자재문입니다. 개폐 방식은 어떻게 여닫느냐 이거죠. 그러면 뒤에 2번 비늘살문이나 플러시문이나 양판문, 도둑문, 이거는 자, 그 재료죠. 어떻게 만드는 구조이죠. 만드는 형식입니다. 얘는 구조. 쉽게 뼈대 구조에 의해서 만드는 형식, 재료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자재문이 뭐다? 개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밑에 보면 해설해놨죠. 여닫이, 미석이, 자재문, 해전문, 전문, 미닫이문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하고 해전문을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전문과 해전문. 그리고 자재문은 뭘 달 수 있는가, 힌지를 좀 알아두면 돼. 자유경첩하고 뭐다? 플로아 힌지를 자재문에 달 수가 있죠. 얘는 자재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여닫이 이겁니다. 방화문 같이 이거 묵은 여닫이문은 뭐다? 요걸 뭐라 했어요? 이 힌지. 네? 이거 뭐 이름이? 아직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묵은 문의 힌지 지금. 큰일 났네. 피봇인지. 맞지? 저기 피봇인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방문가 같은 데 뭐다 경첩 쓴다 했죠? 경첩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전문은 출입구의 통풍기류 방지하고 출입인은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게 뭐다? 해전문. 그래서 해전문이 뭐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거다? 해전문이에요.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전문이고, 전문. 그 다음에 이번에 울거미를 짜고 그 정간 중앙에 넓은 판을 끼우는 것은 뭐다? 양판문. 문의 구조에 따라서 할 때는 이 양판문이고, 1번의 플러시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울거미를 짜고 중간선 한 30cm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것은 뭐다? 플러시문이고, 플러시문하고 두 가지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플러시문하고. 그래서 변형, 뒤틀린 것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은 무슨 문이다? 플러시문이에요. 플러시문.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창호공사에 사용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죠.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는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로 여닫을 수 있는 철물이 뭐다? 자유경첩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첩은 어디에 쓰는 거다? 1번은 자재문이죠. 자재문. 자재문에 활용하는 것이 자유경첩이고, 자, 레퍼터리 힌지 나오죠. 레퍼터리 힌지는 열려진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혀 조금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열려 있는 것인데 몇 cm 정도 열려 있다?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죠.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됩니다. 유지로서 공중 화장실 문에 사용한다 했죠. 공중 화장실 문에 사용하는 힌지가 레퍼터리 힌지고, 도어체커는 자, 저거라 했죠.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고,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에 부착하는 철물은 뒤는 뭐다? 도어 스톱에 대한 거죠. 3번은 도어 체크가 아닌 도어 스톱에 대한 용어죠. 도어 스톱. 도어 스톱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크레센트는 미세기 창이나 오르내기 창의 잠금용 철물이 뭐다? 크레센트입니다. 그래서 크레센트는 명심하세요. 이거는 여다지하고는 관계없죠? 맞죠? 여다지 창호 철물 아니에요. 미세기 창이나 오르내기 창에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인지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하기 곤란 묵은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 폴라 힌지죠. 그래서 5번은 그래서 어디에 사용한다? 중량 자재문, 중량 자재문에 사용합니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해설에서 풍소란 알아두시고, 용어에서 풍소란, 그리고 창호 개폐 조정기에서 3번에 도어 홀드 알아두세요. 자, 말발굽 기억하면 된다. 현재 우리는 없죠. 우리는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어 체크 때문에 자꾸 다치기 때문에 제가 해나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어 홀드 알아두십시오.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것은 뭐다? 도어 홀드. 도어 스톱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벽하고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철물은 뭐다? 도어 스톱이고, 도어 홀드는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창호의 지철물들 밑에 보시면 있죠. 6번에 도어 행거 나오죠. 전문의 이동 장치가 뭐다? 도어 행거입니다. 도어 행거. 자, 그 다음에 4번과 같이 창호 철물로서 자유경첩을 달 수 있는 문은 뭐다? 그래서 아까 자재문이죠. 자재문이었습니다. 자재문. 그리고 3번에 해전문이죠. 해전문은 회전지돌이가 필요합니다. 회전지돌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5번 보시면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여닫이 창호는 창호 한쪽에 경첩등의 선tel 또는 기둥에 달아 한쪽으로 여닫게 한 것이 일반 여닫이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닫이는 한쪽으로 여닫는데, 뭐는? 자재문은 어떻게?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게 자재문이었죠. 여닫이 중에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자재문이고, 그 다음에 미석이 창호는 이게 미석이 창호라겠죠. 자, 문틀 내부에서 한쪽 피는 밀어 붙여 놓는 거다.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창호 바지째 홈에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뭐다? 미닫이에 미닫이. 미닫이는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고요. 미석이는 뭐다? 한쪽 편을 밀어 붙여 놓는 거야. 그럼 집에 창호가 무엇입니까? 미석이라는 거예요. 미석이. 맞죠? 집에 창문들 있죠? 그런 걸 미석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르내기 창은 수직홈에 문을 달아 상하로 슬라이딩 시키고 창을 줄을 매달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오르내기 창인데, 오르내기 창은 보다가 써놓으실 거, 뭐 추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도로래가 필요하죠. 하죠? 그리고 와이어 끈이 필요하잖아.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와이어. 그리고 잠금 장치는 뭐다? 크레센트가 잠금 장치예요. 그
다음에 회전문은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은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죠. 얘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경첩을 연결하고 컨방을 분화하거나 전체 개방할 장이 전문인데, 전문하면 기억하실 것이 저거죠. 도화 행거가 필요합니다. 거기 뭐 경첩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은 자유도로래가 필요합니다. 자유도로래가. 전문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화 행거가 필요한 문은 전문 종류다. 전문. 그래서 6번에 옆벽에 했죠.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 넣는 형식은 뭐다? 미다지입니다. 그래서 미다지. 그 다음에 7번 풍소라는 이겁니다. 목재 창호에서 보통 이 바람막이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목재라고 보시면 된다. 이 목재.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이죠. 미석이 마중때 방풍용으로 턱소리나 단열되어서 이 방풍이 들어간대. 바람막이. 그래서 문풍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풍소란 역할입니다. 풍소란. 그 다음에 8번에 알루미늄 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알루미늄은 보통 1번은 장점이죠. 알루미늄의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이다. 시공 중 양 스틸 샤시보다 어렵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스틸은 보통 기본적인 보통 주변의 건물들이 뭐다? 시멘트 제품이잖아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스틸은 모르타르하고 관계없죠. 보통 철제는 모르타르가 감싸주면 콘크리트 접촉하면 부식 안 당하죠. 그런데 알루미늄은 뭐가 됩니까? 부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중성재나 격리재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양생 이런 것들은. 그리고 3번에 스틸샷이 여닫음이 경쾌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접촉되마다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미다지 미석이 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사실 에너지 절약상은 좋은 샤시는 아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크죠?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죠. 냄비가 뭐예요? 양은 냄비 아닙니까? 맞죠? 알루미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알루미늄 진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알루미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매일 싸는 거 있잖아. 알루미늄 호일이잖아. 거침없이 싸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치매가 많을 거야. 그래서 치매 좀 있을 분들은 저 커피 좀 많이 드셔야지. 맞지? 커피를 드시면 이 뇌혈관 있죠? 이게 좀 괜찮아지니까 치매가 좀 좀 줄어듭니다. 치매가 꼭 있는 분들은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커피 또 저거 크림하고 설탕 많이 넣은 그거 빼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내가 주변에 보면 치매가 걸리던 사람들은 커피도 안 드십니다. 그리고 뭐도 잘 안 하는가? 핸드폰도 잘 안 해. 핸드폰 전자파가 치매는 좋대. 치매 방지에는 좋대. 근데 그거 또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그건 나쁘죠. 시댁을 완전히 가게 하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다음 중 안정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기 가장 부적합한 거. 자, 강화유리 안전유리 맞죠? 안전유리입니다. 근데 사실 안전유리라고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사용하면 이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인가 하면 요새 강화유리 가지고 저거
욕실에 부스이죠. 욕실 있잖아요, 욕실. 그거는 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강화유리가 진짜 안전하게 만들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실험을 안 해. 이게 보통 보통 한 600도씨 전후 열처리해서 검냉식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안전성이 있네 없네 해서 보통 한 300도씨 이상의 열에서 일정 시간 견디는 실험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테스트 안 하면 불순물이 이런 게 조금 들어가, 그 성분이 뭐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요, 얘가 유리가 변형이 생겨 깨져. 어떤 충격을 안 가해도. 그럼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실에 그걸 하면 후둑 벗은 상태에서 팍 깨져, 파편 튀잖아요. 그게 좀 문제거든. 근데 이게 안전유리가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전유리거든. 일반 유리처럼 안 깨진다는 거죠. 맞죠? 파편이 잘게 부서진다는 거죠. 거기 때문에 안전유리가 됐긴 됐는데, 사실 그 안전유리도 사실 여기에다가 뭘 붙여, 접합유리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유리가 안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유리는 뭘 붙여놨어요? 접합유리화 했잖아. 그래서 이런 합성수지, 폴리비닐 같은 거에서 압착시켜놨죠. 그래서 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죠, 파편이. 그게 뭐다? 접합유리잖아요. 그 2번의 접합유리도 안전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겁니다. 강화유리도 욕실에 쓰면 그 접합유리화 해야 돼. 아니면 안쪽이나 이 양쪽에 있죠? 합성수지, 폴리비닐 같은 거 압착시켜줘야 돼. 그래 유리가 안 깨지도록 해야지. 탁 충격봐 깨지더라도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욕실은. 혹시 강화유리로 돼 있는 집 없습니까? 저기 원룸들이 그걸로 많이 돼 있죠? 강화유리로 돼 있거든. 혼자 있다가 탁 깨지면 어떨까? 다치면. 강화유리가 불량이 탁 깨져요. 불량이. 강화유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원가 상승된다고. 한 대 없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판유리는 이건 안전유리 아니죠? 그 망임유리가 뭐다? 방화용 유리거든. 망임유리가 방화용 유리거든. 그래서 망임유리가 그래서 일종 방화문에 해당이 됩니다. 유리 안에다 금속에 뭐다? 망을 삽입해서 찍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가 안 깨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접합유리를 우리가 겹친유리라고도 합니다. 겹친유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강화시키면 무슨 유리가 된다? 방탄유리가 되는 거예요. 방탄유리.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 이제 갔습니다. 이제 안 옵니다. 방탄유리. 이 방탄유리가 되는 거야. 방탄유리. 그러면 이제 보통 접합유리를 만드는데 강화유리 가지고 접합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장을 붙여서 해서 만들면 방탄유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억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잘 봐둬야 될 유리가 무슨 유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접합유리를 좀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10번에 5번에다 해놨어. 그래서 10번에 5번에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의 폴리비닐, 바로 합성수지거든. 합성수지를 넣고 150도씨 고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파손시 뭐다? 파편이 안 떨어지게 한 유리가 뭐다? 접합유리예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맞죠? 옛날 자동차는 유리가 탁 깨지게 돼 있는데 요새는 영화 보면 어떻게? 깨지도 유리가 안 떨어지죠. 맞죠? 맞죠? 저것만 같잖아요. 강화유리인데 접합유리 하에 나죠. 분일 붙여놨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 먼지 등은 제거한 뒤에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강화유리는 현장 가공이 어떻게? 곤란해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정확한 치수로 주문해요. 그러면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가 이거예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가 복층유리, 펴글라서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도 같이 가죠. 로이 유리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돼요. 강화유리 절단 가공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리볼로, 이거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들은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들입니다. 주문 제작. 자, 그리고 3번에 신축적인 건물 유리 기운이 시기는 1번은 내부 마감공사마다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공사가 돼 있으면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공사를 안 해놨죠. 그럼 내부 마감공사 진행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미장공사 하기 전에 뭐다? 유리공사 하라 했죠. 유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맞춰서 하는 경우 많아요. 원래 FM은 이겁니다. 유리공사하고 나서. 근데 유리공사를 하면 이제 공사 거북하다고. 원래 그거 다 부착해놔야 되죠. 안 띄고. 그리고 나중에 공사 다 하고 나서 쫙 띄면 되거든. 그 부착된 거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복층유리는 단열, 차음, 방수 목적을 가진 거는 맞죠? 근데 을종 방화문은 아니에요. 을종 방화문은 뭐가 된다 계세요? 망임유리가 돼. 망임유리가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로이 유리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뭐다? 로이 유리입니다. 자, 이 로이 유리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여주기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가 로이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에 비해서 반사율 조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반사율을 높인다? 적외선 바로 열선입니다. 적외선 열선 반사율을 높여준 유리가 로이 유리입니다. 세 번째, 원료의 배합 특성상 은색 단일 색상만이 이건 아닙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다중망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리면에 발생하는 결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과율이나 반사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여주고요. 무슨 걸 반사를 많이 한다? 적외선 열선 반사율을 높인 유리가 무슨 유리다? 로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강선 투과율을 높인다? 가시광선은 투과율을 높입니다. 이건 가시광선은.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밝고 어둡고 있죠. 밝음을 알 수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파장 때문에 우리가 그 색깔을 알 수 있고 밝음을 느끼는 것이 가시광선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겠죠. 일반 유리는 자외선을 투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할 때 맞죠? 수건이나 이런 맞죠? 행주 이런 거 해서 속옷 이런 거 말릴 때 어떻게?
창문 좀 여세요. 그래야지 살균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열 적외선을 반사해서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 관리율을 낮추고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높인 유리에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 제조에 사용한 유리는 뭐다? 로유리죠. 그래서 작년에 지문 한 줄 살짝 써가지고 언급을 한 거죠. 이 유리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유리? 로유리.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거기 배강도 유리하고 스팬들 유리죠. 설명해 놨는데 한번 봐두세요. 혹시나 들어갈 걸 대비해서 배강도 유리하고, 그럼 배강도 유리는 강화 유리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를 높게 하는 것이 배강도 유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각종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애가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인데 13번이. 자, 1번 로유리는 유리 한쪽 면에 금속 코팅을 해서 반사율을 높인 유리입니다. 이 반사율이 바로 뭐다? 적외선이었겠죠. 열선 반사율 높인 유리입니다. 그리고 시선 차단의 효과 있죠. 자, 보통 금속 막 코팅해서 바깥에서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고급 오피스텔 이런 데 보면 이제 사무소 건물 보면 해놨죠. 그것이 바로 이 로유리거든. 그래서 아파트도 한 대가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난방과 보온 성능은 저하된다 해서 OX 이가 틀린 거야. 난방과 보온 성능이 저하된다 이죠. 이거 가지고 틀리게 하는 거야.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유리는 사계절용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보통 여름철에 냉방 개념도 있고요,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제작된 것도 있고 사계절용도 있고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번에 보면 복층유리는 2장이나 또는 몇 장? 3장의 판유에서 1장 중간에 봉합판 유리로서 단열 및 방음 성능이 우수한 것이 복층유리, 영어로 뭐다? 페어 글라스라고 지금 2장, 3장 다 돼요. 지금 3장짜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비싸요. 무거워서. 자, 그리고 3번에 무늬 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 모양으로 옛날 저거 있었죠. 여러분들 옛날 보시면 있죠. 저겁니다. 밖에 유리는 알루미늄에가 투명 유리했고 안에 유리가 흐린 유리 내지 불투명 유리 하면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럼 이런 무늬 유리나 이런 거 쓰면 사람이 형상을 대충은 이렇게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도 누군지는 모르죠, 맞죠? 그걸로 보통 쓰는 게 무늬 유리죠. 안쪽에 썼던 거. 보통 안에는 목재고 바깥에 알루미늄 이중창으로 했잖아요. 안쪽에 썼던 게 보통 무늬 유리 썼었잖아요, 맞죠? 자, 아니면 저거 불투명 유리 형태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강화 유리는 일반 판유리에 열 처리해서 강도를 증가시켜준 유리가 보통 강화 유리인데, 강화 유리는 아까 안전 유리에 속한다 했죠. 그리고 유리볼록 요거 조금 알아두세요. 유리볼록. 자,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 고유를 융착해서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이나 뭐다?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벽을 싸면서 뭐다? 보통 벽은 뭡니까? 채광, 햇빛을 차단하죠. 근데 이거는 유리로 볼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채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볼록은 아까 절단 가공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유리 볼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벽돌의 열 전도율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벽돌의 열 전도율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 그러면 중간에 봉입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에너지 손실은 적죠? 탄열은 조금
단열 성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일반 벽돌보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그 14번에 뭐 평지붕의 천장이나 채광을 목적. 평지붕은 포도유리입니다. 자, 포도유리는 거기 위에 바로 있죠. 위에 해설의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포도유리 있죠. 철제의 격자 틀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철제 틀 격자로 된 틀을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다가 블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 넣은 거야. 그 포도가 여러분들 뭡니까? 포도가 여러 송이가 모여서 한 송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송이 되죠. 그것처럼 만들어서 포도유리라고 하는 게 프리즘 그래스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하실 천장 같은 채광 목적으로 이 굴절 채광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시오. 두 번째지. 굴절 채광용. 햇볕을 굴절해서 채광하는 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굴절 채광용으로 쓰는 것이 자 포도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제 하나하나 끼워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연부 이런 데서 누수. 그래서 그 디귿이 단점이 누수되기 쉽고 파손이나 균일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유리를 연하점에 가깝게 500에서 600에 가열해 두고 양면에 냉기를 불어넣어 급냉시켜 강도를 높인 유리가 이는 강화 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리 사이에 금속의 망을 삽입해서 자, 우리가 화재 이런 재난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은 무엇이다? 망임 유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자, 가스켓 시공.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다.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재 창호에는 나무 퍼티고요. 최근에는 반죽 퍼티 형태를 많이 쓰죠. 그리고 가스켓하고 이런 것들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들이에요. 유리를 고정시키는. 그러면 가스켓은 고무 제품이에요. 고무 제품. 끼워 넣는 거. 끼워 넣는 거. 자, 그래서 이 가스켓 개념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 바로 가스켓 개념이 됩니다. 가스켓.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켓은 보통 유리를 절단할 때는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하지만 가스켓은 절대 짧은 치수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먼저 봅니다. 가스켓은 유리의 각경 비리보다 약간 어떻게 길게 잘라야 됩니다. 길게 하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 넣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그래야지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끼워가지고 나오면 중앙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우리가 끼워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 쓰고 다른 면은 견고한 것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견고한 것은 잘 안 끼워져요. 부드러운 걸 쓰면 잘 빠지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견고하고 하나는 부드러운 것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스켓 끼우는 상 외관상 균일성을 위해서 절대 모서리부터 끼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끼워라? 중앙부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시공성을 위해서 유리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하는 게 이게 공사는 제일 쉽습니다. 공사는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복층유리나 접합유리, 망임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는 이전에 유리홈에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첫째, 실란트 작업의 경우는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이상일 때 작업하지 않는다? 90% 이상이 됩니다. 90%. 자, 80%는 거의 없습니다. 퍼센트는 85%나 90%가 많아요. 작업 중지해야 되는 습도는. 보통 85%가 많은데 실란트는 몇 프로다? 90%예요. 90%. 그래서 우리가 도장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될 습도가 85%였죠. 85%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실링 공사도 5 기준이 85%였고 거의 85%가 많거든. 그런데 이 실란트 작업은 몇 프로다? 90%가 됩니다. 주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 틀렸고 배수 구멍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샷시 한번 보십시오. 배수 구멍이 전부 다 어디에? 틀에 보면 밑에 2개씩 이렇게 옆으로 길게 뚫려 있죠. 그게 배수 구멍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 그래서 우리도 구멍이 몇 개씩 있다? 콧구멍 2개 맞지? 네. 네. 사람도 그래서 2개씩 있잖아.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눈도 2개 맞죠? 입은 짝이 밑에 있다 그죠? 기본 몇 개?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 블록은 이겁니다. 자, 유리를 갖다 그냥 바닥에 놓으면 파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받치는 용도가 세팅 블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기 한 번씩 가시죠. 데이트하고 이럴 때. 자, 어디 갑니까?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수저하고 포크 이런 거 세팅 딱 해놨죠. 근데 좋은 데 가면 이런 데 저기 가면 된 게 뭔가 수저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어디 밑에 받치는 거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데도 있죠. 그래서 이건 세팅 블록이 그겁니다.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하단부 밑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용도로 있죠. 쓰는 게 세팅. 특히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겁니다. 반사유리 있죠. 여러분들 반사유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로유리나 이런 건 거의 반사유리로 제작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다 비치죠. 외부에서 보면. 그러면 이 영상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영상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 조절해가 설치합니다. 반사유리 설치할 때. 그럴 때 밑에 세팅 블록이 필요하거든. 조절하기 위해서. 원래 4분의 1 지점에 하나씩 설치하면 되는데 실제는 이겁니다. 4분의 1 지점에 설치하면 이 조절이 힘들어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러면 나가면 위험한 게 유리가 잘못하면 파손될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층유리는 몇 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면 안 된다? 20매입니다.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강하유리 간의 클리언스는 3mm가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강하유리와 유리 사이의 클리언스 여유 공간은 몇 mm? 3mm 있다. 3mm.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잖아요. 문을 이렇게 닫았잖아요. 딱 닫으면요. 유리와 유리 사이의 클리언스는 몇 mm? 3mm. 근데 밑에는 공극이 더 많이 뜨잖아요. 관심 없이 열고 닫아서 잘 생각이 안 나죠. 밑에가 공극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 강하유리면 하단과 바닥면 사이 클리언스는 뭐다? 10mm가 표준이에요. 밑에 공간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사이로 뭘 넣어서 신문탁. 저는 신문 배달을 어려서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잘 알죠. 그 밑으로 기술 좋으면 됩니까? 멀리서 어떻게 던져 넣는 게 기술력이죠. 못 넣는 사람도 어떻게 와서 이렇게 꾸기 넣어야 되고, 이 기술력 좀 저기서 딱 접어가지고 딱 던집니다. 그 밑에 쫙 깔려 들어갑니다. 근데 나무 대문 밑에 다 깔아놨는데 밑에 물 있는데 모르고 막 던져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항의가 빗발치도 오거든요. 그 좀 봐두시고,
유리공사에, 창호공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114페이지 이 수장공사부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거날 수업합니다. 한다 하는 거네. 그래서 그날 좀 혹시나 안 나올 분이 있을까봐 덜 중요한 걸 해야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